자, 네, 반갑습니다. 웅진 김철수학의 김승현 강사입니다. 네, 오늘 강의할 건 2차 함수고요. 지금 세 번째 시도인데 오늘은 꼭 성공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3학년 1학기 마지막 단원이고요. 그래서 네 번째 단원이죠. 1단원이 제곱근이었고 두 번째가 그 다항식의 곱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2차 방정식, 네 번째가 이제 2차 함수. 네. 그래서 내용은 세 개밖에 없고요. 첫 번째 내용은 뭐가 있냐면 이제 2차 함수가 뭔지 조금 알아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별거 없어요. 그냥 이제 2차 함수 식 구할 줄만 알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그래프 그릴 줄 알면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중학교 3학년 2차 함수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냥 소개일 뿐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조금 2차 함수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게 많이 나올 뿐이지, 네, 그 고등학교로 올라가기 위해 2차 함수를 조금 소개하는 정도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하는 정도고요. 그래서 이 정도 기본을 모르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 2차 함수를 진짜 해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기초가 되는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해 왔으니까 A4 용지 한 장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네, 첫 번째 이제 2차 함수는 일단은 우리가 어떤 거를 2차 함수라고 부르냐면 y는에 2차식이 오는 형태를 전부 다 우리는 2차 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런 형태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는 기본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제일 쉬워요. 근데 정확히는 이제 우리는 모든 2차식을 다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y는 2차식 형태가 정확히 두 가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얘네는 여기에 다 속하는 친구들이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친구를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시작하자마자 중요한 게 뭐가 나오냐면 이거 엄청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이 최고차항 계수 A가 엄청 중요해요. 우리가 Y는 2차식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조건이 뭐냐면 차수가 2차인 다항식이 Y는 꼴에 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A가 0이라고 쳤으면은 A가 0이 돼버리면 얘는 1차식이 돼버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B나 C가 0이 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P하고 Q가 0이 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최고차항이 0이 돼버리는 순간 얘는 2차식이 아니게 돼서 나중에 엄청 중요하게 나와요.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네, 돌아갔네요. 네, 그래서 2차 함수 fx가 뭐 예를 들어 1-kx 제곱 플러스 뭐 2x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앞에서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y는 2차식 꼴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얘가 보면 최고차항이 문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절대로 0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소리예요? k는 절대로 1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야.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이것만을 가지고 문제를 내진 않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의 예를 포함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풀리게끔 되게 그런 식으로 살짝 함정을 걸 수도 있다라고 해야 되나? 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이거를 엄청나게 놓쳐요. 그냥 2차 함수 fx 막 이러고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지, 여기 최고차항이 그 문자여서 K가 1이 안 된다라는 조건을 놓칠 때가 진짜 많아.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또 학생들이 많이 놓치던 부분인가 보니까 이게 조금 대충 공부하는 학생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놓치기 가장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최고차항 미지수 계수 조심이라고 하자.
a가 절대로 0이 되어선 안 된다. 근데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가능해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1-kx제곱 뭐 플러스 bx 어쩌고 나온다고 쳐봐요. 근데 얘는 2차 함수가 아니라 그냥 함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차 함수, 상수함수 이런 거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0이 돼도 돼. 그래서 좀 얘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얘를 나눠줘야 돼요. 1-k가 0인 경우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k 값이 1인 경우가 하나 있을 거고 1-k가 0이 아닌 경우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그거는 선생님이 이제 같이 문제 풀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조금 알려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거는 이제 고1 때 보통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이제 고1에 또 이제 인숙이가 이 강의를 되게 기다리고 있어서 인숙이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더 나옵니다. 하나 더 나와요. 얘는 조금 줄여볼까요? 네. 얘는 그래프의 모형이 어떻게 생겼냐면 포물선 그래프예요. 포물선 그래프를 조금 알아주면 좋은 게 포물선이라는 게 요런 친구들하고 요런 친구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얘랑 얘도 포함돼요. 이런 것도. 하지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기하 벡터를 선택하면 배우게 될 거고 뭐 대학교 가서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식이다라는 것쯤은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얘는 선대칭 도형이에요. 막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배우지 않나요? 선대칭, 점대칭 이런 거 배우지 않나요? 그럼 이런 것들의 특징, 이런 것들의 정확한 정의가 뭐가 있냐면은 선대칭이라는 거는 대칭선 기준 데칼코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칼코만이 해봤잖아요. 이렇게 물감을 이렇게 짜놓고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은 양쪽이 뭔가 똑같은 그림이 막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그런 거를 우리는 선대칭 도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점대칭 도형은 뭐냐면은 점을 기준으로, 대칭 점을 기준으로 얘네들이 싹 다 대칭인 도형이 나오는 거를 우리는 점대칭 도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점대칭은 지금 중요하지 않고요. 선생님이랑 51수학 조금 공부했으면 전대칭, 섬대칭 조금 알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함수의 대칭 이동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 우리가 선대칭, 점대칭을 한 번 더 공부를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차 함수가 선대칭 도형이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대칭선 얘가 그 축의 방정식이라고 그러는데 대칭 축이 지금 이 포물선 그래프에 그 이제 선이야 선. 이제 대칭선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선을 기준으로 양쪽이 데칼코마니로 대칭이라는 뜻인데 예를 들어 여기가 1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정말 딱 같은 높이에 지금 2에서 1은 1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같은 높이에 이렇게 3인 지점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x가 1인 지점 높이에 정확히 이 대칭선 기준으로 1만큼 떨어진 거에 같은 높이에 3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거든요. 하나 더 예시를 들어볼까요? 그럼 예를 들어 3, 4, 5라고 해봅시다. 여기가 x가 5인 지점의 높이라고 해봐요. 여기서 여기까지 3만큼 떨어졌죠? 그럼 여기서 3만큼 떨어진 거 뭐가 있을까요? 2,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 대칭선에서 3만큼 양쪽으로 떨어진 부분의 높이가 서로 일치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x-1 값의 높이와 x5의 값의 높이가 서로 일치한다. 그래서 대칭선 기준 서로 데칼코만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네. 일단은 첫 번째 이거 완전 인트로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일단 필기해 주시고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이제 이차함수 소기를 한번 해볼 건데 아이고. 일단 이차함수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아까 그 표준형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표준형은 우리가 형태를 어떻게 썼었냐면 ax-p 제곱 플러스 q라고 썼었는데 y는 2차식 형태죠. 그 2차식의 형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무 어렵게 다가가지 마시고 그 2차식의 형태 중에 하나일 뿐이다. 2차식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다. 그래서 일단 표준형부터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준형에서 우리가 아까 이 A는 선생님이 일반형에서 볼게요. 그러면은 이 각각 특이한 문자가 P랑 Q라는 게 있을 텐데 선생님이 그게 어떤 문자인지 일단 확인을 좀 시켜주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우리 좌표 중에 P, Q라는 좌표, 이 표준형을 보면서 우리가 P, Q라는 좌표를 하나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 그래프의 꼭지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꼭지점. 그래서 이 꼭지점이 진짜 엄청 중요한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고등학교 때 그 배웠던 함수들을 좀 도형으로 생각해서 푸는 방법을 우리가 해석기하라 그래요.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단어를 배울 때 우리가 그 각각의 함수들을 도형으로서 바라본단 말이에요. 좌표를 올린 다음에 도형의 관점으로서 바라보는데 그때 그 도형에서 가장 중요한 점들을 맡고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2차 함수에서는 꼭지점 같은 거 얘기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원의 방정식 같은 게 있다고 해서 좌표평면 위에다가 원을 그렸을 때 그 원의 중심이 또 엄청 중요한 이 원을 대표하는 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뭐 그렇게 지금까지 뭐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하여튼 P, Q가 이 함수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 꼭지점에 X좌표인 이 P가 그 선대칭 도형의 선을 담당하는 추계 방정식이다. 네. 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줄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그때 여기 정확히 그래프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지점으로 그 바뀌는 그 순간의 점을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불러요. 여기가 그래서 P, Q라는 이 함수에서 P, Q라는 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꼭지점의 X좌표를 담당하는 X는 P라는 방정식이 우리가 추계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표준형이라고 뭐가 크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표준형은 무조건 꼭지점하고 추계 방정식을 보기 위한 형태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형 여기까지 필기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선생님이 내용을 최대한 줄여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일반형이 있을 텐데 이제 일반형은 형태를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일반형도 여기에서 특이한 문자가 우리가 A, B, C잖아요. 그래서 A, B, C를 선생님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지금 일반형에서 지금 앞에 있는 A는 여기에도 A가 있고 기본형에도 A가 있었죠. 일단 A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그래프의 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이거 알아두면 되게 좋은데 사실 이거를 알아보려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차함수 그래프를 찍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기본형 그래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찍어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0 넣으면은 0,0이니까 꼭지점을 이렇게 찍힐 거고요.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은 1,2가 되지 않나요?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1,2라고 찍힐 거고요. 그 다음에 2, 얼마 나올까요? 2,8 나오겠네요. 그래서 2, 뭐 8을 한 이 정도라고 합시다. 이렇게 8 또 마이너스 2,도 8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되게 찍어 보시면은 되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그래프 폭을 조금 늘려서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를 한 7x제곱이라 써볼까요?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1 집어넣으면은 7이 나오겠네요. 8이 이 정도였으니까 7 여기다 찍을까요?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올까요? 28이네요. 그럼 저 허공에 찍히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되게 얘도 0,0을 지나면서 이렇게 폭이 좁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무슨 소린가요? A 값이 커질수록 폭이 좁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지만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게 아까 포물선 그래프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 이런 것도 포물선 그래프죠. 그래서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게 A가 양수일 때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는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아래로 볼록하다고 해서 우리는 아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래프는 우리가 위로 볼록하다고 해서 이런 그래프를 우리는 위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로 볼록하다. 네. 그래서 그래프가 이제 그 A 값이 음수일 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A 값도 똑같이 음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그 아까 우리가 이 A 값이 예를 들어 마이너스 2x일 때 그래프를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다라고 얘기해 봅시다. 근데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7x 제곱이 되면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또 가파라진다라는 거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려본 것을 확인해 봤을 때 지금 A의 그 절대적인 숫자 값이 커질수록 그래프가 가파라진다라는 게 조금 느껴지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어떻게 정리해 주면 되냐면 말을 안 듣네요. 네. 그거를 하나의 용어로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 가파르다. 가파르다 말고 폭이 좁다라고 얘기할까요? 네, 여러 가지 표현이 많은데 오늘따라 말을 안 듣네요. 네, 클수록 폭이 좁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뭐 가파르다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1차함수랑 조금 비교해서 봐도 되는 게 1차함수도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떤 일이 발생했었냐면 원래 되게 완만한 기울기라는 게 1차함수에서 이거는 기울기입니다. 모르는 사람 있는 거 아니죠? 그럼 이 기울기가 A 값이 되게 작았을 때는 완만하다가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됐냐면 되게 Y축하고 가까워졌거든요. 기울기가 가파라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음수일 때도 똑같았어요. 되게 완만하다가 되게 음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되게 이 Y축하고 가까워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차 함수와 조금 동일하게 생각해서 동일한 선상에서 내가 외우고 싶다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A의 절대값이 클수록 1차 함수, 2차 함수 통틀어서 Y축과 가까워진다라고 외워도 괜찮습니다. 네. 하여튼 이 말들이 다 같은 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선생님들마다 어떻게 가르치실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통은 폭이 좁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B라는 문자는 솔직히 중요한 문자는 아니고요. 보통 중학교 3학년 때 부호 문제로 많이 나와요. B의 부호가 얼마냐? 선생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만 살짝 알려주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이 문제는 Y축 기준으로 꼭지점의 위치만 보시면 돼요. 꼭지점. 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런 거예요. 얘는 쓰셨을 것 같으니까 좀 지울게요. 네. 여기 Y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으면 같고요. 오른쪽에 있으면 달라요. 뭐가 같고 뭐가 다르냐면 A와 B의 부호가. 그래서 예를 들어 Y축이 이렇게 있고요. 꼭지점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지금 얘는 위로 볼록한 모양이니까 A의 부호는 얼마예요? A의 부호는 음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는 꼭지점이 Y축 기준으로 왼쪽에 있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있겠죠? 그래서 A와 B의 부호가 같기 때문에 B가 음수가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다른 쪽에 위치해 있는데 A의 부호가 지금 양수지 않나요? 그럼 이때 A와 B의 부호는 꼭지점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 그래서 B는 음수다라고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이거 말고는 솔직히 말해서 B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B는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C라는 문자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C라는 문자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X값에 0을 딱 대입하면은 Y는 C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C라는 부호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X값에 0 넣어서 구하는 걸 우리는 Y절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C는 그저 Y절편이라고 이해만 해주시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자가 뭐예요? A가 지금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A를 좀 해석해 주시고 B는 부호 문제일 뿐이고 C는 그저 Y절편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동그라미 1번 여기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필기해 주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참수 식을 구해 볼 건데요. 일단은 식을 구한다라는 게 뭔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1차 함수를 구할 거예요. 1차 함수의 표준형을 이렇게 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A와 B를 구하면은 여러분들이 얘를 2x 플러스 5라고 썼어요. 그러면 식을 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1차 함수에서 여러분들이 식을 구했다라는 거는 요 A하고 B 값을 여러분들이 결정해 줬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2차 함수에서 식을 구했다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아까 그 2차 함수의 2차식 형태가 두 가지 있었죠. 표준형이랑 일반형이 있었는데 표준형에서는 A, P, Q 값을 결정하면은 여러분들이 Y는 2, X-3 제곱 플러스 7이라는 A, P, Q 값을 전부 다 결정해주면 여러분들이 2차 함수 식을 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일반형도 여러분들이 3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7 막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차 함수의 식을 구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 P, Q랑 A, B, C에 대한 문자를 정의해 줄 수 있으면은 정확히 여러분들이 그거를 정해 줄 수 있으면은 우리는 식을 구했다라고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A, P, Q하고 A, B, C를 구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기다가 이 정도 써줄까요? 결정. 그럼 여러분들이 A, P, Q하고 A, B, C를 결정해주기 위해서 그 값을 구해주기 위해서 뭘 해줄 거냐면 일단 첫 번째 그 식 구하는 유형이 딱 정형화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표준형을 구하는 방법. 표준형을 구하기 딱 좋은 형태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무조건 표준형으로 다 구할 필요도 없고 무조건 일반형으로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떨 때 표준형을 구하고 어떨 때 일반형을 구해야 되냐면 딱 주어진 것을 보고 이거는 표준형을 구하기가 정말 쉽겠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표준형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 건 표준형과 일반형을 왔다 갔다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다항식의 곱셈 강의에서 미리 얘기했듯이 거기에서 선생님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만드는 강의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설명했어요. 그게 다 여기 때문이거든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만드는 거는 진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진짜 많이 하셔야 되고, 근데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바꾸는 건 그냥 다 풀어 헤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표준형이 필요해도 문제에서 주어진 게 일반형을 구하기 적합하다면은 일반형을 구해놓고 표준형으로 바꿀 줄도 아셔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일반형이 필요한데 표준형을 구하기에 되게 적합하다 하면은 표준형을 구해놓고 일반형으로 풀어 헤칠 줄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자, 해봅시다. 그래서 어떨 때 표준형을 구하기가 좋냐면 이 두 가지 경우입니다. 일단은 A, P, Q를 결정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꼭지점하고 한 점이 주어진 경우 또는 꼭지점뿐만이 아니라 추계방정식 하고 두 점이 주어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거 보자마자 이거는 표준형이 좋겠네 라고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시를 들어주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얘를 1,2, 얘를 3,4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꼭지점이 1,2라는 거는 아까 그 꼭지점의 좌표가 그 P, Q지 않았었나요? 그래서 우리 표준형 어디 있죠? 표준형은 표준형은
y는 ax-p 제곱 플러스 q였는데 여기에다가 꼭지점을 pq에다가 대입해 놓고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x-1 제곱 플러스 2라고 시작하시고 여기에다가 x는 3, y는 4를 집어넣어서 a 값을 결정해주면 우리는 바로 식을 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꼭지점이 주어지고 한 점이 주어진 건 그냥 개꿀인 거예요. 그냥 한 번에 구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추계방정식하고 두 점이 주어진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 추계방정식을 선생님이 x는 2가 주어졌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리고 두 점은 뭐 한 3,4, 뭐 1,2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이 추계방정식은 꼭지점의 x좌표잖아요. 그래서 p 값에다가 2를 대입해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ax-2 제곱 플러스 q라고 시작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3,4랑 1,2를 대입해서 a하고 q 값을 구해줄 겁니다. 그래서 3,4를 먼저 대입해주면 3 집어넣으면 1이죠. 그래서 a 플러스 q는 4다. 그 다음에 1,2 대입하면은 a 플러스 q. 잠깐만요. 이거 조금 오반데요. 네. 선생님 문제를 너무 막 냈어요. 그러면은 1,0이라고 합시다. 1,0이 좋겠네. 1을 넣으면 안 될 것 같아. 1 넣으면 큰일 나요. 1 넣으면 안 돼. 4,5라고 합시다. 4,5. 그럼 4,5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은 4 집어넣으면 4a 플러스 q는 5다.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얘를 연립하셔서 a 값이랑 q 값을 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연립방정식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 연립방정식은 굳이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냥 이 식을 보자마자 a 값이랑 q 값을 구할 수 있겠네만 느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a 값을 구할 수 있겠네, 그것만 느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구해서 우리가 A, P, Q를 결정해 주게 되면은 이런 문제는 표준형을 구하기가 되게 적합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번째, 일반형을 구하는 유형은 어떤 게 있을까? 일반형이라는 거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써서 우리가 a, b, c 값을 정해주기만 하면은 일반형을 구했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일반형은 정말 한 가지 유형밖에 없습니다. 일반형은 무조건 세 점이 주어졌을 때 보통 일반형 구하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 세 점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1,2, 3,4, 뭐 4,5라는 세 점이 주어졌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1,2 대입해서 어떻게 되냐면 a 제곱이 아니죠.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2고요. 그 다음에 3,4 대입하면은 9a 플러스 3b 플러스 c가 4라고 얘기가 나오고, 4,5 대입하면 16a 플러스 4b 플러스 c가 5라고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얘네를 연립해가지고 a, b, c 값을 구해주면 되긴 해. 근데 언제 할 거예요? 진짜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식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산이 너무 지저분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세 점을 이런 식으로 주진 않아요. 그러면 세 점을 어떤 식으로 주게 되냐면, 일단 못 구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단 세 점이 구해지면 일단은 미지수가 3개고 식이 3개면은 우리는 다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계산이 지저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개념을 알려주고 싶지, 여러분들한테 뭐 지저분한 계산을 막 요구하진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특이한 경우가 여기 있습니다. 그 세 점을 주더라도 특수한 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때 그 특수한 점들을 되게 특수한 점을 딱 정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 좌표평면상의 특수한 점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냐면은 축 위의 점이 가장 특별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함수에서 잘라진 절편이라 그래서 y절편 또는 x절편을 특수한 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y절편에 두 점을 준다거나 x절편 두 개에 한 점을 준다든지, 이러면 조금 계산이 많이 불편해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면은 y절편은 원래 좌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좌표로 표현해 주기만 한다면
0,1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1,2랑 2,4라고 해볼게요. 2,4. 그러니까 y절편은 0,1이고 두 점을 1,2, 2,3이라고 할까요? 2,3. 네. 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저 일반형을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면, 일단 선생님이 C라는 거는 선생님 바로 y절편이라고 아까 일반형 설명할 때 얘기했었죠. 그래서 y절편을 그냥 바로 C라고 얘기하고, 네, y절편을 바로 1이라고 정의해주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두 점을 대입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1,2, 2,3을 대입해 볼까요? 여기다가 1,2 대입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2다. 그 다음에 2,3 대입하면 4a 플러스 2b 플러스 1이 3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네를 그래서 연립해줘서 a, b 값을 구해주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일반형의 식을 구해줄 수 있다. a, b, c의 문자를 정의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얘가 조금 특별한 경우인데 선생님이 x절편 두 개를 2,0이랑 3,0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한 점을 1,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평소에 풀던 2차 방정식이라는 거는 (2차) 방정식에 두 근의 의미가 뭐냐면, 선생님이 2차 방정식 마지막 할 때 얘기했던 거예요.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는 이 2차 함수와 이 x축, y는 0이라는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를 우리가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x절편 두 개라는 거는 얘네가 우리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도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2차 방정식, 그쵸. 그래서 이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을 네, 이 참수와 x축과의 교점을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방금. 그쵸? 그래서 2차 방정식이라는 거 우리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가 사실 이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 알파, 베타를 얘기하는 거와 같은 얘기다라는 거를 꼭 이해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떤 얘기예요? 요런 거 얘기하는 거죠. x축이 요렇게 있고 2차 함수가 요렇게 지나는데 요 교점의 x좌표를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우리 선생님이 2차 방식 끝날 때쯤에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x절편이라는 거는 x축과 함수와 x축과의 교점 얘기하는 거예요. 그 x축과의 교점이 2,0, 3,0이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요런 느낌인 거죠. 여기가 2,0, 여기가 3,0 얘기하는 건데, 그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니까 이 함수적인 의미를 다시 2차 방정식으로 해석해서 우리는 식을 요렇게 처음부터 쓰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2차 방정식의 두 근으로 해석해서 처음부터 요렇게 써주고 넘어간 다음에 여기에다가 x는 1, y는 2라는 한 점을 대입해 주게 되면 a 값을 바로 구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2차 함수 두 가지 형태의 식을 구하는 모든 유형을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기, 이거 예시까지 웬만하면 필기를 다 해주세요. 적당한 예시를 외워주는 것도 조금 좋은 개념 공부 하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식으로.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거의 다 끝났는데, 2차 함수가 뭔지도 알아봤고 식도 구했기 때문에 이제 2차 함수 그래프 그리기, 이차 함수 어떻게 그리냐 이거예요. 선생님이 딱 정확하게 정의를 해주도록 할게요. 2차 함수 그리는 방법은 요거입니다. 알겠죠? 일단 A의 부호부터 파악할 거예요. 왜 A의 부호를 먼저 파악하냐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가 정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아무리 열심히 그린다고 해봤자 이 적당한 그래프의 개형 정도는 알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전체 다 점 찍어보면서 그리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그리는 게 좋은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뭐 언제 다 그려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함수가 1개 나오나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 그거 다 점 찍으면서 그릴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대강 그래프의 개형부터 파악하기 위해 어차피 이차함수라는 거는 포물선 그래프이고 선대칭 도형인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A의 보호만 파악해서 포물선 그래프의 아래로 볼록인지 포물선 그래프의 위로 볼록인지 먼저 파악하자고요. 그래서 A의 보호를 먼저 파악해 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지점을 무조건 찾아주셔야 돼요. 꼭지점은 그 그래프의 정말 중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점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찾아주신 다음에 거기에 가장 중요한 점을 딱 하나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래프를 좀 더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 절편들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근데 절편도 조금 그 체크하는 순서가 있어요. 더 중요한 절편이 뭐가 있냐면 우선은 Y절편은 무조건 있기 때문에 Y절편은 무조건 찾아주셔야 되고 근데 X절편은 굳이 꼭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찾고 그리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찾아야만 문제가 풀리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X절편이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2차 함수긴 2차 함수인데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는 그래프가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X절편이라는 게 X축과의 교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X축하고 만나질 않기 때문에 X절편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프에서. 근데 Y절편은 거진 웬만하면 항상 있습니다. 항상. 네. 없는 경우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순서가 이거예요. 그러면 예시를 한번 선생님이 들어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시가 뭐가 있냐면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 그래요. 식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네, 진정해요. 네,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그래프를 선생님이 지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조금 줄여서. 우선은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죠? A의 부호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A의 부호는 지금 음수기 때문에, 첫 번째 뭐죠? A의 부호는 음수기 때문에 이거는 위로 볼록으로 그려질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뭐 해야 되죠? 꼭지점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꼭지점 어떻게 파악하냐면 우리가 지금 일반형으로 그려져 있죠. 얘를 표준형으로 꼭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어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반의 제곱 이용하셔서 여기에 마이너스 1은 여기서 뱉어져서 곱해져서 나오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문제 없죠? 그렇죠? 틀린 거 없습니다.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얼마죠? 마이너스 1, 플러스 4라는 거를 지금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이제 세 번째 뭐죠? 절편 체크해 줘야 되는데 절편 체크는 우선 그래프를 좀 그린 다음에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X축, Y축 그려놓고요. 마이너스 1, 4라는 점을 찍어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줄 건데 Y절편하고 X절편이 둘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Y절편부터 파악해 볼까요? Y절편은 X에다 0 넣어서 구하는 값인데 이미 일반형이 있기 때문에 얘가 Y절편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3에서 하나 만나겠네요. 그 다음에 X절편은 어떻게 구하냐면 쟤를 2차 방정식처럼 생각해서 얘를 2차 방정식처럼 생각해서 선생님 일단 마이너스를 먼저 곱해서 그냥 너네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Y축과 만나는 교점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곱해주겠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될 거고요. 거기에 인수분해를 진행해주면 X 플러스 3하고 X 마이너스 1이 0이 되면서 X는 1하고 마이너스 3에서 만나는구나. 그럼 마이너스 3이 이쪽에 있겠죠? 1은 여기 있겠네요. 그러면 얘네들을 다 이어줘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함수는 이렇게 그리는구나. 저렇게 김승현이 이상하게도 그리지만 그릴 수 있구나. 나도 김승현이 그리는데 내가 못 그리겠냐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추가적으로 하나 얘기할 게 뭐가 있냐면 특수한 경우가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 조금 대충 그릴 수 있는 경우가 하나 있거든요. 방금은 좀 세세하게 무조건 거의 다 그렇게 그릴 거예요. 근데 살짝 대충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그 x절편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가 x절편들을 알고 있을 때 그래프를 대강 그릴 수가 있어요. 우선은 당연히 a 부호는 파악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a는 양수라고 일단 정의하고 들어갑시다. 근데 x절편 두 개가 1,0, 마이너스 3,0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y축은 그리지 마세요. 그래서 x축 이렇게 그려놓고 우리가 1하고 마이너스 3 찍고 그냥 대강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그냥 대강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거는 네, 여기가 1이죠. 네. 뭐 그래프를 대강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그리는 거는 특정 문제에서만 그렇게 그립니다. 웬만하면 방금처럼 세세하게 꼭지점 찍고 바로 네,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것도 여기 이것도 파악해 주시면 좋죠. 당연히 여기 추계 방정식 이런 거 있다. 이거 x는 마이너스 1. 이거 어렵지 않죠, 그렇죠? 추계 방정식도 당연히 그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웬만하면 내 꼭지점에 추계 방정식이 포함되어 있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엄격하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그리고 꼭지점을 찍음으로써 추계 방정식이 어디 있는지는 대충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필기해 주시고 2차 함수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